인간이 인지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무엇을 인지한다는 건 가능할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식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는 것들은 모두 다 허상일 뿐이다. 그게 잠재적 허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허상에 의미를 붙여 사는 게 인생인가?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별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의외로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천체망원경을 사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문제였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잘 못 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자리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별자리 책을 어렸을 때 여러 개를 봤었어요. 그런데 찾은 별은 카시오페아하고 저거밖에 없죠. 북두칠성하고 그리고 북극성, 금성 이 정도. 인간이면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 외에는 못 찾았는데, 근데 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별 볼 일도 없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게 별 볼 일이 많았는데, 별을 보는 그 낭만이라는 게 있거든. 그 쏟아질 듯한 별.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때는 알퐁스도대 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양치기인지 뭔지 아무튼 유목민 애가 혼자서 나가가지고 별을 보면서 오만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근데 그 유목민의 슬픔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목민의 사색적 경향,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유목민들은 농경민하고 달라서 어디 한 군데로 이동한 뒤에 주변으로 나가서 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동물하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별도 보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지. 유목민들은 왜 별을 보느냐? 길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양치러 나가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뭐 별이나 보고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하겠어요. 그리고 유목민들 중에서 저렇게 별 보고 있으면 이제 점점 또라이가 되거든. 그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것들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영화나 게임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어디 방에 갇혀서 얼마 동안 살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유튜브에도 그런 게임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열흘을 버티면, 그러니까 먹을 거 다 주는 거예요. 뭐 안 주고 참으면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다 주고 그냥 아무 할 일 없게만 만드는 거야. 사람 좀 이상해지죠.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도적으로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깜빵에 독방, 그 다음에 절에 무문관. 절에 무문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좀, 그렇게 가면, 조금씩 희한해져. 왜냐하면, 내부 감각하고 외부 감각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명상 같은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한 9월이나 10월이나 뭐 좀 날 좀 시원해지면 명상 얘기도 제가 할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게 그 감각 차단 이거지. 감각 차단을 하면 이게 진기하다고 진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불을 꺼. 그래서 암실을 만들어. 암실을 만들고 욕조에 들어가서 온도에 맞는 내 온도에 맞는 물을 틀어놓고 잠겨 있어봐. 그러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감각 대상들이 요동을 친다. 진짜 그거 한 2, 3분만 있어도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 뭐 향불같이 조그만 거 하나 놓으면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 왜냐하면 배경이 다 어둡기 때문에 공간밖에 없으니까 초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눈이. 예. 그래서 이게 이상 감각 증세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헛게 보이고 안에 게 보이는지 밖에 게 보이는지 막 이러면서 막 오만때만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감각 차단 현상이거든. 예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뭐 40일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또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당들도 산에서 그 산기도 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잖아. 그거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경험할 수는 있는데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혼자 경험한 거고 객관화가 안 되면 또라이입니다. 그런 걸 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느냐, 같은 경험이 반복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선불교를 비판할 때 그 얘기 하는데, 선불교가 자꾸 직접 지각,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경험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경험했다고 해서 사실이냐? 경험한 거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되게 많아. 전화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약속 잡았는데, 아니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그날이라고?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뭔 헛소리야. 너도 똑같이 동의했잖아. 요즘은 핸드폰 녹음을 돌려보면 나오죠. 그러면 한마디도 못 해, 진짜. 근데 착각하는 거죠. 한 줄을 땡기거나, 뭐 앞쪽으로 30일이라고 했는데 31일이라고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경험의 오류거든. 착각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경험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나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험 왔다 그래서 견고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경험하고 내가 인지해서 견고해지면 여행 간 거, 영어 단어 기억하는 거, 야, 이거 안 까먹어야 돼. 근데 실제로 금방 까먹거든. 경험하고 노력한 것도 실제로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론적인 것만 갖고도 경계를 넘어서는 게 있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게 만빵은 아니다.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원시인이에요. 우리 현대문명은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해야. 그래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약간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경험을 강조하더라. 너 해봤냐? 뭐 이런 거. 근데 해봤냐로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 없어, 실제로는. 그러면 아프리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경험해봤냐? 가봤냐?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참 깝깝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0 이런 것들 그냥 생각적으로 아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불가역성이 중요한 거지.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가 경험을 되게 강조해요. 그거는 내세관이 없어서 그래. 이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동아시아가 경험 얘기를 많이 해.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세계는 헛된 거고 잘못된 거고, 저쪽에 이데아 세계가 있어.
그래서 그게 진짜야.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쪽에 완전한 세계가 중요한 거지.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예, 걔네들의 특징이야. 근데 동아시아는 이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저 유목문화에 약간 미친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언자들 뭐 이렇게. 왜 유목문화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나? 잘 나가는 종교는 대부분 유목문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영화 타짜에 보면 그거 있는데, 타짜에 보면 나 그 얘기 되게 재밌거든. 속이는 건 너만 속이는 게 아니고, 아니 저 뭐야, 상대만 속이는 게 아니고 너도 속여야 돼 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지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도 자기는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 사기죠. 다 사기죠. 그냥 정신병자지. 정신병자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많이 봤잖아. 예전에 2000년 될 때 그 하반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휴거 한다는 둥, 뭐 하느님 말을 들었다는 둥도 있고, 우리 또 신기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를 보시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점을 잘 맞추면 복권을 맞춰라. 로또를 맞춰라. 그리고 로또 몇 번만 맞추면 사람들이 줄을 선다. 진짜.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거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별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별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야, 별 되게 좋아하는데, 별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별이 밝은 별도 있고, 좀 거지 같은 희미한 별도 있고, 그런 별들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희미하고 거지 같은 것들도 태양보다 훨씬 대단한 애들이야. 태양은 진짜 우주에서 보면 개쩌리 중에 개쩌리에, 우리는 그 쩌리에 붙어 있는 또 쩌쩌리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미생물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진짜. 아유, 땅도 한 평 넓혀야 되고, 집도, 나도 지금 절이나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게 현실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진짜 태양계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지 같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어렸을 때 했다니까. 그러면서 드는 한 생각이 그거죠. 저것들이 타고 있다. 저것들이 타고 있다. 아니, 맞잖아. 타고 있다. 그래서 태양처럼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밝음을 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치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고요한 것은 절대 밝을 수 없다. 고요한 것은 절대 밝을 수 없다. 그래서 저렇게 치열한 삶이기 때문에 걔네가 빛을 유지하는구나.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좋아하는데, 주역 중천건캐에 나오는 천행건 군자의 자강구시, 하늘에 움직이면 굳건하여 계속되는 거니까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력해 간다. 그것이 하늘의 움직임을 본받은 사람의 정당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늙으니까 힘들더라, 이것도. 내가 지금 요즘 논문 때문에, 내가 어저께도 내가 4시인가 5시까지 했거든? 힘들어. 별의 인생도 참 힘들지 싶어.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별은 얼마나 힘들까? 맨날 저렇게
꽁짝꽁짝 집안 싸움 하고 있잖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이 별의 낭만이 있어요. 별은 보기에는 낭만적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거지 같은 게 별이고, 별이고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투쟁이 있어야 돼. 그렇죠? 힘들지. 별의 인생이라는 게 힘들지. 그리고 쩌리같이 보이지만 태양보다는 다 대단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는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지. 또 생각해보면 별을 볼 수 없어. 우리가 보는 별들은 전부 다 허상이지, 허상.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했다고 네가 그것을 믿지 마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다. 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한 5분 정도 걸려. 그러니까 5분 전에 있었던 태양만 보지 지금의 태양을 볼 수 없다. 100만 광년이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0만 년 전의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별은 거기에 없어. 어떤 거는 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와, 저 별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끝났지. 장사 끝나고 지금 심하이 했어. 폐업했어. 폐업했어.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 1000만억 광년, 뭐 1억 광년. 그러면 1억 년 전 빛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 애가 끝난 거예요. 없어졌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지. 물음표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걔도 움직이고 우리도 다 움직이는 거잖아.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도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은하도 움직이는 거잖아. 계속 이렇게 다중적으로 서로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지. 모든 시간대가 다른 허상이 별이라더라. 나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밤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점점이 박혀 있는 애들이 전부 허상이야. 전 경험이 아니야. 내가 저걸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불교식으로 해서 저 직접 지각이야. 그럼 별을 봤으니까 저 별이 있는 거 아니냐? 미친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에 제자리에 있는 놈 하나도 없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알잖아. 거기 정지에 있는 놈도 없고, 그 다음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모든 별들은 전부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전부 다르다더라. 저 별이 출발한 빛 100만 광년, 10만 광년, 뭐 1억 광년, 이게 전부 다 다르게 온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지. 그리고 이렇게 다 다른 시간대에서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거는 이 위치에 있고, 실제로는 지금은 얘는 이 위치에 있고, 어떤 거는 이 위치에 있는 거, 어떤 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야, 그러면 인간이 인지한다는 것은 가능할까? 무엇을 인지한다는 건 가능할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식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는 것들은 모두 다 허상일 뿐이다. 그게 잠재적 허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허상에 의미를 붙여 사는 게 인생인가? 이거를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화라고 하거든요. 허공꽃. 이거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허공꽃이 하나는 비문증입니다. 하나는 비문증. 없는 데 있어. 하나는 눈가를 이렇게 시게 눌러봐. 이렇게 딱 시게 눌러봐. 그러다 딱 찌잖아. 이겁니다. 이거. 비문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눈알을 앞쪽을 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세게 눌렀다가 띄워봐.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 그게 공화야. 허공꽃. 그래서 그것은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하지는 않는 거지. 우리 존재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야 사상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저거를 가까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우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그러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뭐 요 바로 여기는 지금 내 앞에 요만큼 있고 얘는 요만큼 있어. 그러면 얘가 빛이 반사해서 나한테 도달하는 시간과 얘가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워낙 빠르니까 동시적으로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차이가 존재하지.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 별처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인지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가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는 실체는 없는 거고 하지만 가상으로 우리는 별을 보듯이 그 별의 실체가 있어? 별은 없지만 그 실체는 없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의 별을 볼 수는 없는 거지. 하지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건 보고 있는 거지. 과거의 별들. 그 별자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뭐 사수자리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찢어져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저게 양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찢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재밌는 거 있잖아. 북두칠성이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밝기가 비슷해서 나란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간적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달하고 태양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북두칠성도 그렇다는 거거든. 그거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지구들은 같은 팀인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너랑 같은 팀이라고? 그것도 지구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걔네는 태양보다 월등하게 큰 애들이야. 그러니까 쫙쪽 어디 지구에서 인간들이 우리를 같은 팀으로 본대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지 못하죠.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이게 자세히 들으면 되게 재밌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것은 비실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공이야. 그렇지만 현실에선 보이잖아. 가상이야, 가상. 마치 가상현실처럼. 그 가상 속에서도 인간은 무언가 감동적인 걸 느끼고 감정을 느끼지. 희노애락이 거기 생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걸 잘 받아들이면 긍정적이 되는 거고, 좀 잘 못 받아들이면 상태가 좀 쩌리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 예전에 제가 미국 서부 그때 홈쇼핑에서 150만 원인가 주고 갔는데 옛날 얘기. 되게 쌌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가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인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을까? 비행기 표만 우리가 사도 100몇십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궁금하다가 말았죠. 왜? 내가 그걸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더 낼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었거든. LA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근데 그 양반이 진짜 재밌는 얘기하더라. 그 가이드가 재밌는 얘기하더라. 무서우면 안경을 벗으세요. 그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난 맨 처음에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우면 안경을 벗으세요. 그게 막 트랜스포머 이런 게 막 앞으로 튀어나오거든. 튀어나오는데, 안경만 벗으면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별을 볼 때 느끼는 어떻게 보면 낭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별 보면서 자빠져가지고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시간적인 걸로 또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을 보면서 밤에 한번 그런 별을 보면서 뭘 느껴보고 낭만적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요번에 제가 월정사에서 기획한 별빛 기도. 나 다른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이 훨씬 운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상현실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 13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내나 그거예요. 가상현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키면 아바타죠. 아바타죠.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인간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데서 지금은 신뢰도를 더 크게 가지는 세상이다. 제가 그런 거 예를 들을 때 그 얘기 해주잖아. 눈에 보이는 길과 내비가 가리키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비가 가리키는 길이 다를 때 현대 인류는 내비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경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가상을 신뢰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경험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기초에서 뭐 수행론을 얘기하고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건 약간 좀 미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별이나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별을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정사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보기엔 제가 월정사의 세 가지를 꼽거든요. 월정사의 장점을 꼽으라 하면 내가 세 가지를 꼽아. 하나는 뭐냐면 거기 최고로 좋은 물이 그 앞에서 나온다더라. 그게 금강연이에요. 금강연물이거든요. 그거는 세종실록 지리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의 물이 거기에 존재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국유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명당이 적광전이라더라. 그리고 제가 꼽는 게 뭐냐면 별이 많더라. 다른 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산골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월정사에 별이 많은 이유는 해발이 높으면 별이 더 많아져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거기가 한 700~800m 되기 때문에 한 80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별이 딴 데보다 많고, 그 다음에 대관령이 그 별을 만들어내요. 대관령이. 예, 대관령이. 그래서 대관령 동쪽과 대관령 서쪽이 관동, 관서가 기후가 완전히 달라. 예, 관동은 해양성 기후예요. 그래서 강릉은 따뜻해요. 같은 위치라도 위도가 같아도 강릉은 따뜻하다니까. 그리고 강릉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이쪽은 안 그래요. 그게 대관령을 바람이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습기 있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들어오면 대관령을 지나면서 거기서 습기를 다 떨어뜨려요. 뭐 무거운 것들을 다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강릉 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월정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습기 없는 건조한 기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 숲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습기가 있는데 그 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자고 나면 뽀송뽀송해. 내가 해남 미왕사 가서 한번 자고 내가 여기는 진짜 유배지구나 이런 생각했거든. 거기는 온몸이 축축하고 이불도 축축해.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에 옛날 얘기할 때 불광사 같은 데서 안 잡니까? 라고 누가 대만 가니까 안 된다라 그랬거든. 거기는 호텔은 그나마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찰 같은 경우는 이불에 안 쓴 이불이야. 손만 넣잖아? 축축해. 대만도 그렇거든. 그게 사람 사는 데 아니오. 해남 이런 데 사람 사는 데 아니오. 내가 보니까. 거기는 풍토병으로 옛날 같으면 굉장히 고생했겠더라고. 그리고 바닷바람 불면 더 심해요. 근데
이쪽에 바람이 불면서 그 습기를 다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습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습기를 끌어올려 버린다고. 산이니까 당연히 수분이 있어. 그래서 뽀송뽀송한 맑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 대기질이 좋아. 그래서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가 사니까 그런갑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게 과학적 원리라니까. 사실은. 과학적 원리라니까. 그래서 이게 관동관서는 기후때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오대산이 재밌는 게 비가 와도 뽀송뽀송한 느낌을 준다. 비가 오면 굉장히 축축하고 막 옷이 이렇게 막 습도가 높은 느낌이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뽀송뽀송한 느낌을 준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이게 과학적 원리라니까. 그래서 습기가 생기더라도 쭉 당겨가. 절 중에서 좀 안 좋은 절들은 뭐가 있냐면 절은 다 계곡을 끼고 있거든. 그런데 그 계곡에서 습기가 고이는 계곡들이 있어요. 이렇게 습기가 차 올라온다고. 그러면 비가 안 와도 급급합니다. 그건 살아보면 알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청량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산. 맑은 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빠져가지고 별 한번 보고, 별은 누워서 보는 별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것도 얘기해 주잖아. 서서 보는 별, 앉아서 보는 별, 누워서 보는 별의 개수가 다르다더라. 이유가 뭐냐면 서 있으려고 그러면 서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서 에너지를 다 눈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앉으면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앉는 게 서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훨씬 덜 소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눈으로 보내면 눈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고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워있으면 편하고 신경 쓸 일 없으니까 눈만 가지고 딱 굴리고 있으면 엄청나게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귀로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는 막고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누우면 별들이 훨씬 많아져. 그래서 언제 그런 구경 하겠어요.